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부터는 여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여행이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창출시켜주는 창조적 과정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다양한 여행지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특히 유럽으로의 여행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유럽에는 왕궁과 성당 등 고색 창연한 역사적 발자취, 또 음악과 미술 등 찬란한 예술과 문화적 유산, 또 알프스라는 천혜의 자연경관, 그리고 격조와 풍미 깊은 먹거리 등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넘쳐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무렵 스위스 제네바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3년간을 살았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업무 출장이나 개인적 여행 등을 통해서도 유럽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적과 방송 콘텐츠 등을 통해서도 유럽에 대한 탐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이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지금 당장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가 어렵지만 조만간 코로나가 극복되기를 기대하며 사전에 여행 정보를 수집한다는 생각에서 또 실제 여행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일종의 대리만족 차원에서 이 해설이 있는 유럽 테마 여행 채널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진행할 이 코너가 유럽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유럽 여행을 할 때 사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역사와 예술, 음식과 축제, 자연 등 몇 가지 테마별로 나눠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의 유산이라는 테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폐허와 흔적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문화유산 중에는 폐허가 된 채 과거의 영광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고대 유럽의 문화 발상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그렇죠. 이 귀중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유산들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루어진 전쟁 등 외부 침략에 의해서도 파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굴과 무관심으로 인한 방치 등 후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오히려 더 크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찾는 이들의 발길은 끊어지지 않고 있죠. 그만큼 그들이 남긴 역사와 정신문화 유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요 문화 유적지 몇 곳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 역사와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유적지, 그 중에서도 세계문화유산 제1호인 파르테논 신전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아테나 여신에 봉헌된 신전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건설이 되었죠. 그리스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서 건축적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 서양 건축사의 최고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전의 기둥은 유선행을 띠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인데 도리아식 기둥 양식 발전의 정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비율 상당 부분이 황금 비율에 접근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신전의 장식 조각도 그리스 예술의 정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건축물 그 자체로도 매우 값어치가 있지만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 민주 정치의 오랜 상징이자 위대한 기념물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리스의 지시를 받아 BC 447년 페르시아가 파괴한 옛 신전 자리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건물 자체는 BC 432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내부에 놓기 위해 금과 상으로 만든 아테나 여신상이 바쳐졌죠. 기원 후 6세기에 파르테논 신전은 성모 마리아에 봉헌된 기독교 교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한 뒤인 1460년대 초에는 모스크로도 서였고 첨탑이 건설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건물 상당 부분이 파손되기는 했지만 흰 대리석으로 지은 직사각형의 파르테논 신전의 기본 구조는 원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조각품의 경우 아크로폴리스 미술관과 루브르 미술관 등에도 다수 소장되어 있지만 떼어진 부조상 조각품들은 많은 부분 1816년에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팔려 그곳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리스의 전설과 신화를 품은 도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궁전이었던 올림포스 산은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마케도니아 북동부와 데살로니카 경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12신이 살고 있는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신화 속에서 묘사되듯이 정상 부근에는 안개와 구름이 많이 끼는 편이죠. 올림포스 12신은 제우스와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레스,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 아프로디테,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스티아로 이루어져 있죠. 올림픽의 기원도 올림포스 신화와 관련이 됩니다. 올림포스 산 부근에 위치한 지역 올림피아에서는 4년마다 초여름 5일간에 걸쳐 제우스 신을 위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는 여흥으로 큰 경기 대회를 열었죠. 여러 신을 섬기던 각 도시국가의 시민들은 올림픽 대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 올림피아로 몰려들어 신전에 참배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는 선수와 참관인들의 왕래를 돕기 위해 일체의 전쟁 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는 종교와 예술, 군사훈련 등이 삼위일체를 이룬 헬레니즘 문화의 화려하고도 찬란한 결정체였습니다. 이 대회는 기원전 776년에 시작되어 기원전 393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896년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에 의하여 근대적인 경기로 부활이 되었죠. 이제 다음은 트로이로 떠나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유명한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트로이는 오랫동안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전설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1871년 트로이의 유적지라고 추정되는 흔적을 찾아내면서 트로이는 전설이 아닌 진짜 역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트로이는 기원전 12, 13세기로 추측되는 시기에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지방에서 번성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트로이의 멸망 이야기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외계사절로 갔다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름다운 아내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달아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내를 빼앗긴 메넬라우스는 트로이와의 전쟁을 벌이기로 했죠. 메넬라우스는 형제인 그리스의 아가메넨 왕, 전사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들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를 공격하기 위해 원정대를 꾸렸죠. 그리스 원정대는 지중해를 건너가 트로이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전력이 팽팽해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에 먼저 지친 것은 그리스 연합군으로 군대를 철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전사 오디세우스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죠. 바로 트로이의 목마로서 커다란 목마 속에 그리스군을 숨겨놓은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로이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현재 트로이 유적지 입구에는 실물 크기로 복원해 놓은 목마가 서 있습니다. 한편 발굴된 유적지에는 트로이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세워졌다 멸망한 8개의 도시 흔적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